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고, 이제 변동성 범위 상단을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파를 하게 되면 지금 에너지가 충분하게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단기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코스피 주기로 볼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새겨야 될 부분이 상승 기간, 하락 기간, 요거에 대해서 평균치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요때 상승했을 때도 평균치를 알고 있으니까 거의 고점이 다 왔네, 요런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조정 받을 때도 이제 적당히 반등을 할 수 있겠네, 또 이쯤 되면 다시 새로운 어떤 방향을 설정하겠네,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상승으로 방향을 잡게 되면 6월, 7월이 좋고 8월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이런 게 뭐 맞추자고 덤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충 그림을 그려놓고, 그래서 예상대로 흘러가면 예상대로 흘러가네,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예상과 다르네, 왜 예상과 다른 거지, 이런 기준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여기서 치고 나간다고 하면 일단 삼성전자가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가 중요한데,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외 종목들이 움직이면 체감 지수는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근데 지금 위안화가 저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위안화하고 원화하고 연동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럼 일시적으로 원화 약세로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전기전자하고 자동차가 그동안 쉬었기 때문에 지수 상승을 다시 주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짧게나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움직여서 재미없는 랠리가 될 것이냐, 삼성전자 빼고 다른 거 움직여서 재밌는 랠리가 될 것이냐라고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재미없는 랠리에 약간 더 무게를 둘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최근에 6연속 양봉입니다. 나쁘지 않은 형태의 흐름을 가져나가고 있는데, 이 코스닥의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추세적인 어떤 큰 틀에서의 흐름을 보면 코스닥 지수의 어떤 전망, 1천선을 다시 돌파해서 움직이는 이 전망이 굉장히 좀 유력하지 않을까. 언제 돌파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조만간에 치고 나가는 그런 형태의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과거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스페인 독감 이후에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에서 5억 명이 감염이 됐는데, 점점 이제 이 코로나가 비슷한 형태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페인 독감하고 비교를 했을 때 스페인 독감 이후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좋은 장세가 펼쳐져서, 세계 2차 대전, 1차 대전이 끝난 것도 있었는데 그 두 가지가 겹치면서 굉장히 좋아져서 10년간 호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부동산이 5배 정도 오르고, 세계 평균으로 부동산 5배, 주식시장도 굉장히 호황이었는데, 이거하고 코로나하고 비슷한 어떤 양상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게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렇게 규제를 해서 시장을 어떤 왜곡을 했다라는 관점도 있겠지만, 뭐 다른 관점으로는 지금 미국 부동산도 오르고 다 오르는 마당에 실질적으로 이제 과거 참여정부 때도 부동산이 60% 상승했는데 전 세계 선진국 평균보다도 낮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어떤 큰 장기적인 사이클일 수도 있지 않을까. 내년 대세 상승장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10년간 시장이 좋은, 그리고 국민연금의 설정액도 계속 그 10년 동안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주식시장의 어떤 또 한 번의 장기 상승 국면, 1980년대에 있었던 그런 국면을 기대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거기까지 이제 생각이 가고 있는데, 어쨌든 뭐가 됐든 내년까지 상승을 하든 10년 상승을 하든 주식 투자는 거의 필수인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꼭
이 시장이 아직까지 준동하지 않았을 때 잘 배워가지고 써먹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유 종목 제가 여기로 다 옮겼습니다. 근데 옮기자마자 오늘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는데 요거는 이제 종목명을 안 나오게 하는 것은 그냥 대충 보다가 종목 보고 사는 분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요 다 옮겨왔고 매도가 불가능한 이 영신금속이 있고 그 외에 오늘 특징이라고 하면 이온 컴포텍이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나중에 숫자가 나올 만한 종목들. 그리고 뭔가 이게 허접한데 주가가 빠지지 않고 버티는 거. 이 두 번째가 이제 이온 컴포텍인데 근데 오늘 뉴스 없이 올랐기 때문에 뉴스 나올 때까지는 갖고 가봐야 됩니다. 근데 뭐 또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일부는 덜어내주고 이게 일종의 심리 안정용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그냥 갖고 가다가 다시 원금 이하로 갔다 오면 그 다음 원금에서는 버티지 못합니다. 심리가. 그래서 여기서 못 버티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덜어내주면 다음에 원금 밑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럭저럭 버틸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대응을 위해서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유소홀딩스는 그동안 제가 200주씩 팔기로 했는데 금요일 월요일에 외부 일정이 있어서 대응을 못해서 600주를 한꺼번에 대응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응하고 매수한 게 제노레이를 조금 더 샀습니다. 조금은 아니고 1350원에 걸어둔 게 일부가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는데 뭐 다른 것보다 그냥 어차피 숫자를 만들어 갈 거고 이거 하나씩 보고 해야 되겠구나. 이온 컴포텍부터 다시 네, 이온 컴포텍이 오늘 상승한 건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33만 주. 근데 이 외국인 투자자가 순수한 외국인 투자자가 아니라는 건 뭐 다 아실 거고 뭔가 검은 머리 외국인이고 근데 오늘 거래량도 이전에 비해서 많이 터진 데다가 또 하나 더가 아무 이유 없이 올랐습니다. 보통 이제 이유 없이 올랐다가 그대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유 없이 오르면 이유가 나올 때까지 가져가 보는 게 좋습니다. 그게 10번에 한 번이라 하더라도 10번에 이유가 없으면 이유 나올 때까지 가져간다. 10번에 9번이 그냥 꼬그라진다 해도 한 번 크게 먹으면 요게 다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에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근데 여기서 다시 이때처럼 내려갔다 올라오면 더 이상 이제 심리적으로 인내력이 남아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일부만 판 겁니다. 네, 그리고 유수홀딩스 매도한 건 그냥 매일 말씀드린 매일 200주씩. 근데 금요일 월요일에 대응을 못했으니까 오늘 600주를 판 거고 제너레이는 숫자를 만드는데 숫자라는 건 이제 실적을 얘기를 합니다. 이 실적을 얘기하면 뭐 앞으로 좋아질 건 뻔하니까 뭐 계속 올라갈 건데 근데 내년 대선이 3월 정도니까 뭐 성남에서 이제 판교에 있는 기업들 제외하고 나머지 성남시에 위치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어쨌든 이재명 도지사의 대선 출마에 어떤 관련주로서 그러니까 이 스토리상 여기 지역 기반을 갖고 있으니까 그 지역 업체들이 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인맥 관련해서 또 움직일 수도 있는데 뭐가 됐든 그런 관심을 받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숫자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근데 뭐 내년 3월까지 해서 그런 관심까지 같이 받으면 뭐 좋은 거니까
왜냐하면 이제 대선 테마라는 게 제가 겪어본 테마 중에 가장 강력합니다. 이게 거의 전설처럼 나오는 얘기인데, 안랩에서 2만 원대 사가지고 선수들이 4만 원까지 올렸는데 이게 15만 원을 가더라. 자기들이 다 팔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선수가 붙은 게 아니라 그냥 개인 매수 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러면 집중적으로 매수가 됐고, 누군가는 또 대선 때까지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 갖고 가야지, 이렇게 해서 물량이 묶이고 매수세가 계속 이렇게 유동성이 유입이 되면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아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상승, 그런 부분들이 대선 테마에서 나타난다는 거, 굉장히 강력하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노래가 그거 아니라도 괜찮을 거라고 보지만, 그런 것까지 엮이면 더 괜찮을 거라고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액트는 뭐 특별한 거 없을 것 같고, 다만 거래량이 이때도 터지고 이때도 터졌는데, 만약에 이게 올라간다면 이 엄청난 거래량이 매집이 되니까 시세를 좀 크게 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술적인 거 외에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영신금속은 뭐 특별할 건 없을 것 같고, NHN벅스도 원금에서 큰 변동 없이 왔습니다. 그래서 보유 종목은 여기까지 보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다 이런 것만 붙지. 네. 뭐 꼭 많은 것보다도 사람이 하루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3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꼭 많이 뭘 하신다기보다는 이 3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뭔가 하시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대선주들이 이제 내년 3월이 대선이니까 대선주들이 본격적으로 불이 붙을 만한 시기가 이제 오고 있는데, 뭐 관련주냐 아니냐 아시다시피 관련주가 뭐 실제 관련이 있고 뭐 수혜를 받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관련주라고 해서 올라가면 이거는 이제 관련주인 거고, 관련주라고 해도 안 올라가면 관련주가 아닌 건데, 세화 AMC가 그 윤석열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계속 같은 관련주하고 동일한 어떤 흐름을 보인다면 그럼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액트도 어쨌든 보유 중인 그 계열사의 지분 가치가 올라가니까 투자 심리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서울대 법대 그러면 한두 명이 아닐 거니까. 네. 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창솔루션 이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뭐가 됐든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거는 저는 워렌 버핏은 아주 투자의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뭐 성과로서 증명을 하는 부분이고, 뭐 정말로 그 안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 현인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긴 한데, 근데 문제는 이 워렌 버핏이 한국 시장에 적용을 하면 될 것이냐. 워렌 버핏이 한국의 뭐 대구텍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워렌 버핏의 기준으로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면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할 거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리고 포스코에는 실질적으로 투자를 했고, 근데 그게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이렇게 갔고 한국 시장이 이렇게 갔으니까. 즉
시장이 주는 거다, 수익은. 그러면 한국 시장에 맞는 어떤 수익 내는 방법이 있을 거고, 미국 시장에 맞는 수익 내는 방법이 있을 건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한번 선점하면 그 시장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 성장을 독차지할 수 있고, 그리고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되어 있으니까, 잘 되어 있으니까, 누가 따라해서 뭐 부가가치를 뺏기는 일도 없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초기에 시장 선점하는 종목, 아마존 같은 종목을 찾아내면 또 시장도 좋기 때문에 나중에 가치가 이만큼 된다고 하면 시장이 좋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주가가. 그러니까 이 초반에 잘 잡아내면, 쌀 때 잘 잡아내면 단기간에 큰 수익도 올릴 수 있고, 뭐 아니더라도 이대로 따라가기만 해도 수익입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안 되니까, 시장이 일단 협소하니까 뭔가 선점을 하더라도 장기간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하면 변수가 너무 많고, 지적재산권 보호가 안 되니까 누군가 금방 따라해버리고, 혼자 먹던 거 둘이 셋이 나눠가지고 시장 협소한데 다 찢어 먹으니까, 투자를 하면 보통 초기에 이렇게 오르면 두 번째에 성과를 내면서 오르고, 뭐 세 번째에 이제 시장 좋으면 오르고, 이런 3단계 과정을 거치면 한국은 대부분 여기서 그냥 꼬그라집니다. 한국 종목들은. 미국 종목들은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워렌 버핏처럼 그렇게 장기 투자한다, 그거 다 먹습니다. 한국에서 장기 투자한다? 본전치기 하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지만 한국 주식 투자하고는 잘 맞지 않는다. 뭐 조금 건방진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평범한 분이라면 한국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답에 가까운 방법이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예. 피터 린치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한국 주식하고는 조금 맞는 방법들인데, 이게 시장이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안 통합니다. 어떤 정형적인 방법으로 가치 투자야 그냥 그 기술적인 분석은 무시하고 가는 건데, 피터 린치 같이 이런 기술적 분석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이 살아있는 생물체다 보니까 대응에 대한 어떤 반작용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맞는 방법들이 없어집니다. 실제 피터 린치가 아마 말년에는 좋지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요 피터 린치의 어떤 책 같은 경우는 한국 투자에서 조금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워렌 버핏 방법은 아예 통하지가 않고 시장이 수익을 안 주니까. 네. 그래서 그거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책 중에서 가장 도움을 받았던 게 차트 패턴이라는 종목인데, 책인데, 이 차트 패턴이라는 책에서 왜 도움을 받았냐면, 이건 각 데이터들을 많은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데이터를 다 분석해서 산출을 해낸 결과물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 결과에 도달하려면 저 혼자 평생에도 이 데이터를 도출을 하지 못하는데, 어쨌든 편하게 이런 패턴에서는 확률이 어떻고 이런 부분들 다 만들어주니까 이 차트 패턴이라는 책이 개인적으로는 제일 괜찮았는데, 그게 또 각자 상황이 다르니까 여러분들한테 그게 분명히 도움이 될 건가? 라는 생각은, 될 거다라는 확신은 못하지만 대체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6월달에 6천이니까 이제 한 달에 1,000명씩. 근데 이제 다른 유튜버들을 봐도 구독자가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가 많이 늘어도 조회수는 똑같으니까. 예, 그래서 조금 어쨌든 질적으로 조금 괜찮은 도움이 되는 영상을 제작을 해서 그걸 늘려나가야 되는데, 뭐 다른 일 때문에 조금 그게 안 되고 있다가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인선 ENT하고 대창 솔루션하고, 두 종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이걸
대창솔루션이 질문이 조금 많이 들어오는데 뭐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뭐 새로운 그 하루 이틀 만에 새로운 게 나오지 않으니까. 예, 조선 기자재로서 지금 조선주들이 강세이니까 기자재로서 관심을 받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뭐 대창솔루션이 저희 원자력 폐기물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성과를 낸 그런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납품을 했는데 실제 방사능 유출량이 기존 제품보다 적더라. 근데 기존 제품보다 적은데 공간은 이게 주강 방식이라서 콘크리트 채우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 폐기물이 같은 부피로. 거기다 뭐 적층도 가능하고. 그럼 이게 상식적으로 제너레이의 이동형 방산 엑스레이 이동형 엑스레이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더 나은 품질의 반값이니까 이거 세계시장 재패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 제품하고 비교해서 무게도 오히려 가볍고 방사능 수치도 훨씬 적게 나오고 적층할 수 있고 담을 수 있는 공간도 많고 이것도 결국 세계시장 재패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미 레퍼런스도 있고.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똑같은 말이지만 장기적으로 이 종목은 크게 갈 종목이다. 근데 그 사이에 재무적으로 지금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에 혹시라도 뭐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해버리면 시장에서 그러면 굉장히 고달픈 상황을 맞이를 하게 될 거니까. 예,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저는 다시 잡을 생각이 있는데 450원을 보고 있다. 근데 450원 안 줍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안 산다고 손해는 아니니까. 만약에 나중에 준다? 그러면 이제 감사히 담으면 되고. 근데 지금 만약에 이거 좋아 오케이 여기서 담았는데 뭐 유상증자를 맞는다. 그러면 유상증자를 맞으면 뭐 400원, 350원 이렇게 될 텐데 450원에서 350원은 뭐 무타기 한번 하면 기다릴 수 있는 거지만 여기서 이렇게 되면 사실 장기간 묶여 있을 그러니까 손절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보면 장기간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고달파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인선 ENT 폐기물 관련주로서 관심을 받는 부분.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나쁘지 않은 상태고. 뭐 작년 실적도 괜찮고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뭐 아주 고평가된 것도 아니고 추세도 살아있고 이미 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연봉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시점이 이제 보통 이게 5년선이 돌아서는 이 시점이 매수고 여기서 뒤집어는 이 자리가 매수고 이렇게 봤을 때 조금 떠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길게 보고 투자하기는 이미 좀 늦은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매력의 일반적인 투자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이런 단기 추세가 꺾여 있는 상태니까 일단 재미없는 구간이고 재미없는 구간에서는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저가 매수를 하고 나온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그냥 단기 접근인 겁니다. 지금 사가지고 기대할 수 있는 건 여기서 기간 조정을 이쯤에서 계속 받고 상승하는 이건데 지금 와서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으로는 회사는 괜찮은데 일단 가격이 올라 있으니까 매력이 좀 떨어지고 타이밍으로는 다소 나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을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오른 게 국내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조선 그리고 그래핀이 올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보 앞으로 이 상보가 그래핀 관련주로 아마 대장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래핀으로 돈 번 회사가 없으니까 그 관련해서 재료는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1차 상승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가다가 2차 상승이 나올 거다. 제가 뭐 공식적인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단기 공략, 전저점에 대한 공략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혼자 이제 공개적으로 할 만큼 좀 자신 있는 건 아니라서 혼자 있는데, 이 전저점 공략이라는 거는 이렇습니다. 전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이게 반등하면 팔고 여기서 떨어지면 이걸 확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저점을 깼을 때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서 원금 회복하면 나오는 이런 전략인데,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뭐 어쨌든 짧게 끊었습니다. 근데 이게 일단 흐름 자체는 1차 상승이 나오고 아직 2차 상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2차 상승이 나오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 어떤 계기가 그래핀? 뭐 그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뭐가 됐든 올라주면 좋은 거고. 예. 그리고 조선 업체 중에서 삼성중공업. 네, 삼성중공업이 그 유상증자 발표하고 나서 많이 떨어졌다가 이걸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는 이제 이 갭을 반을 채웠으니까 다 채우는 이런 형태의 흐름이 나오면 앞으로 삼성중공업이 심하게 빠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 액면가 이하로 갈 걸 생각하고 그런 감자 결정을 한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 글쎄 그 액면가 위에서도 유상증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까지 총 3번에 걸쳐서 유상증자를 했으니까 물량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을 건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수주한 게 LNG선 2척도 수주를 했고, 그 한국조선해양도 수주했고, 그래서 계속 지금 국내 업체들이 수주를 하고 있고, 이렇게 수주를 하면 좋은 게 당장은 돈이 안 될 겁니다. 저게 당장은 돈이 안 되지만 이 도크를 다 채우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선별 수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일감이 있으니까 돈이 너무 안 된다, 이거는 아웃, 이건 조금 수익성이 괜찮겠네, 오케이,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수익성 있는 수주만 이렇게 축적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이 도크가 기존에 수익성 없는 게 다 인도가 되고 나면 수익성 있는 게 들어가고, 그때부터는 이제 실적이 아주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실적까지 좋아진 상태에서 계속 수주가 더 선별해서 받고, 환율도 나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어지고, 여기에 그 다른 지금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 이런 업체들도 수주로 같은 상황이 된다면 삼성중공업 혼자 수익성 있는 수주를 선별한다 해서는 큰 의미가 없는데, 다른 업체들도 그런 입장이 되면 이제 수익성 없는 건 받아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중국 조선업체에 맡긴다? 아니면 그냥 발주 가격을 올려서 한국 업체에 맡긴다? 아마 발주 가격을 올려서 한국 업체에 맡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게 수요자 위주의 시장에서 공급자 위주의 시장으로 완벽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주들이 날아가게 되는데, 지금 그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으니까 삼성중공업은 나중에 권리락 나오고 주가 다 떨어지고 나면 담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위안화 약세 전환이 됐을 때 전기전자하고 자동차가 관심을 받는데, 이미 현대자동차, 기아차, 삼성전자는 사실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서. 근데 현대모비스는 올라가지고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니까 가격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버슈팅이 없었다면 이런 추세로 왔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가격이 그냥 시세 없이 이대로 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변동성 범위에서 최대치로 가는 게 이제 25만 원 정도까지 볼 수 있는데, 25만 원 오면 대형주라도 이제 사서 하는 거고, 왜냐면 이 정도 가격이면 정말 부담이 없으니까. 안 오면 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일단 그 현대모비스가 지금 거래소에서 나오는 이런 종목들 중에서 만약에 이 환율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2달 정도 전기전자, 자동차가 관심을 받게 된다면
그중에서 가장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종목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관심 계속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CJ제일제당 오늘 신고가 기록하고 살짝 밀렸다가 회복했는데, CJ제일제당은 환율로 인해서 좀 또 단기간에 재미가 없을 그런 흐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큰 틀에서 1차 상승 후에 에너지 축적하고 2차 상승이고, 그거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성장성과 가치 근거가 나오고 있으니까, CJ제일제당이 지금 역대 최고가니까 이대로 한번 계속 이 달리는 말 못 먹어도 고 이런 거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CJ제일제당은 계속 가는 거고, 그리고 기세 좋던 포스코가 꺾였는데 지금 중심선에서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포스코 실적이 앞으로 2분기, 3분기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는데, 이 포스코 실적이 좋을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자재 가격이 현장에서는 한 2배, 3배 정도 뛰었습니다. 근데 지금 풍기 현상, 가격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풍기 현상을 빚고 있는데, 물량을 안 풀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 물량을 어디서 안 푸느냐? 포스코. 그 포스코가 이번에 재고 자산을 최대한 늘려서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2분기,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거고, 그러면 그 시점에서 포스코가 여기서 버티면서 2분기, 3분기 실적이 좋다? 그럼 상당히 강력한 랠리가 될 것이고, 여기서 못 버티고 요 변동성 하단까지 간다면 이 회복, 요 매물을 또 회복하면서 가야 되니까, 먹어가면서 가야 되니까 좀 약한 상승인데, 어쨌든 이 큰 틀에서 보면 요 조정이 추세가 꺾였다고 볼 만한 그런 조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락하고 반등하고 이중바닥 만들고 상승하는 형태니까 여기서 이거 자리에서 당연히 조정받는 게 맞는 거고, 이렇게 가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포스코가 이번에 지금 가격대에서 잘 버티느냐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을 받느냐, 뭐 한 32까지, 이게 여기에 이제 기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포스코가 2분기,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고 시장이 망가지지 않는다면 요 자리를 다시 확인하는 그런 형태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마트, 쿠팡 상장하는 과정에서 조금 관심을 받다가 쿠팡이 자금 조달해서 이제 등장을 하니까 조금 쿠팡에 비해서 열세가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쿠팡하고 이마트하고 격돌을 한다. 그래서 저는 쿠팡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기 때문에, 뭐 배송 자체 물류 시스템 구축해가지고 당일 배송을 한다. 근데 지금 CJ 대한통운도 그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그냥 설비 투자 없이 대한통운 이용하면 되는 거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수요가 많은 수도권이나 아니면 동남권 정도면 괜찮겠지만 나머지 지역에서 이 물류는 사실상 과잉 투자고 적자기 때문에 쿠팡하고 이마트하고 붙었을 때 과연 이마트가 밀리나, 과연 네이버하고 CJ 대한통운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 나간다면 오히려 훨씬 더 강력한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트레이더스 매출도 뒷받침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빠져야 되나? 시장에서 어쨌든 인식은 뭐 경쟁 격화에 따라서 승자가 되든 패자가 되든 상처가 많이 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격적인 매력은 있고, 그리고 뭐 내수주다 보니까 큰 변동성은 아니니까 계속 지켜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나은 방법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대한제분, 지금 곰표 맥주 인기에 이어서 어쨌든 대한제분이 계속 관심을 받고 있고, 항상 그렇지만 이게 뭐 같은 맥락입니다. 한번 시세가 났고 1차 시세에서 끝나는 게 없으니까 적당히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2차 시세로 가지 않을까. 근데 이 1차 시세 이후에 얼마나 시간을 끄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이런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한 달, 3달, 6달 이 정도 단위인데, 보통 대형주들은 한 6달 끄는 경우가 많으니까, 대한제분이 대형주는 아니지만 뭔가 인식은 대형주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연말쯤에 2차 상승을 하는 그런 패턴을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연봉으로 봤을 때 대한제분이 이렇게 방향을 못 잡고 있었습니다. 연봉 5년선 기준으로. 근데 이번에 제대로 이제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이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에 아주 강력한 시세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좀 긴 안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